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유례없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자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역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예상을 뒤엎는 흐름이 나타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논리는 단순히 파괴와 하락에만 머물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특유의 계산된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적 변곡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공급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좁은 바닷길로 폭이 약 34km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통해 공급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들의 유일한 수출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즉각적으로 국제 유가의 폭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란이 봉쇄 위협을 가했던 2012년 당시 국제 유가는 단 며칠 만에 배럴당 $10 가까이 급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 분석 기관들은 만약 실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00를 넘어 최악의 경우 $12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등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의 상승에 그치지 않고 물류 비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게 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율은 증가하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결국 주식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연쇄 충격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적 데이터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시장이 오히려 반등하는 역설적인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시장은 약 18% 하락하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으나 미국의 실제 공습이 시작된 당일 S&P 500 지수는 3.7% 급등했습니다. 전쟁 발발 1년 후의 시장 수익률은 약 29%에 달했으며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 6.25 전쟁과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시장은 개전 직후 급락했으나 전선이 형성되고 상황이 명확해지자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이 악재 그 자체보다 그 악재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전의 모호한 공포는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현실화되면 막연했던 공포는 계산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되며 시장은 피해 규모와 지속 기간을 산출하여 다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금융가에서 흔히 말하는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라는 격언은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전쟁 국면에서 자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거나 수익이 기대되는 특정 섹터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항공 및 운송 섹터는 연료비 상승과 물동량 감소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분야이며 고밸류 기술주 역시 금리 압박으로 인해 가치 평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방위산업 섹터는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 기대감으로 인해 전쟁 장기화 시 뚜렷한 강세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섹터 역시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며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수록 투자자들은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며 이는 해당 자산 가치의 상승을 견인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와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공포에 질려 전량을 매도하거나 반등을 확신하며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변동성이 반복되는 구간에선 한 번의 판단으로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 철저한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첫 번째 대응 원칙은 자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입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미리 정해둔 비중대로 매수를 집행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투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할 자금은 절대 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선 배의 방향보다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듯 원금을 지키는 방어적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감정이 아닌 계획에 따라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가나 주요 지수가 특정 수치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사람만이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시장은 결국 불확실성이 거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집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통화 정책의 거대한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의 전쟁 사례들이 반등의 모델을 제시해주고는 있지만 현대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변동성의 진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에너지 패권의 변화와 기술주 중심의 시장 구조는 과거의 단순한 방산주 강세와는 다른 양상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 자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냉철한 이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중이 공포에 휩쓸려 본질을 놓칠 때 숫자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